독고탁, 감옥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 마광숙의 마음이 한동석의 고백에 흔들리다. 마숙의 가슴은 한동석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거센 파도를 만난 듯 요동쳤다. 맞아요.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진지한 눈빛, 낮고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던 목소리는 꿈처럼 아득했다. 냉정하고 까칠한 한동석 회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마숙은 믿을 수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마움, 설렘, 그리고 부담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죽은 남편 오장수에 대한 미안함, 5시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마숙으로서의 현실은 그녀를 더욱 망설이게 했다. 새로운 감정에 섣불리 빠져들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마숙은 한동석을 피하려 애썼다. 술도가 일에 파묻혀 그의 고백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더 선명히 떠올랐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어머니 임주실이 걱정스레 물었다. 밤새 잠도 못 잤지? 혹시 한 회장 때문 아니야? 엄마, 자꾸 왜 그래요? 마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공주실은 딸의 반응에 콧노래를 부르며 놀렸다. 내 말이 맞지? 그 양반 너한테 홀딱 반했어.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니의 성화는 마숙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동석 역시 밤낮을 설쳤다. 고백 후속은 후련했지만 마숙의 반응이 신경 쓰였다. 그녀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밀어낼까봐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했다.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봐도 눈은 자꾸 전화기로 향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독수리 술도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기에 그는 비서를 통해 최신 발효 설비 구매를 익명으로 지원했다. 마숙 씨에게 내가 했다고 굳이 알릴 필요는 없어. 그냥 술도가 발전에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해. 그의 배려는 조용하면서도 묵직했다. 그 무렵 독고탁이 구치소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언론은 그의 악행과 몰락을 연일 보도했고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자업자득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신라 주조는 공중분해 위기에 몰렸다. 세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 세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그녀는 홀로 비난과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범수였다. 그는 세리가 걱정돼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다. 세리 씨. 범수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세리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원망, 슬픔,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세리 씨,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는 당신의 죄가 아니니까. 범수의 진심 어린 말에 세리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절망만이 아닌 작은 위안이 섞여 있었다. 범수는 말없이 그녀 곁을 지켰다. 교수와 제자라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세리에게 큰 힘이 됐다. 술도가에서는 고자동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오강수와 장미의 얼굴을 자꾸만 겹쳐보았다. 강수가 정말 장미의 아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장미가 술도가에서 돈을 훔치고 강수를 바꿔치기 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까지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오래된 장부와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수가 술도가에 처음 온 날짜, 당시 상황, 장미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오장수 사장과 갓난아기를 낳은 낯선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얼굴은 장미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고자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진은 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한편 오응수와 옥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옥부는 흥수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흥수는 그런 그녀에게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옥분에 넘치는 애정과 간섭은 때로 부담스러웠다. 옥분아, 연습할 때 자꾸 찾아오면 집중이 안 돼. 어머 오빠, 내가 응원하러 온 건데 섭섭하게. 사소한 티격태격도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이었다. 옥부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흥수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흥수는 투덜대면서도 옥분이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오강수는 한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마음이 깊어졌다. 보험씨,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와, 강수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짓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강수는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걸렸고, 봄은 오빠 한결과 세리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며칠간 고민하던 마숙은 결국 결심했다. 한동석 회장의 고백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의 진심이, 그의 조용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마숙은 떨리는 손으로 한동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 동석의 답이 즉시 돌아왔다. 물론입니다, 마 대표. 어디서 뵙죠?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마숙은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난번 고백 잘 들었어요. 솔직히 많이 놀랐고 아직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석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며 기다렸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회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제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요. 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 대표.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숙의 마음은 더 흔들렸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느리지만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독고타기의 재판, 장미의 행방, 강수의 출생 비밀, 그리고 각자의 상처와 현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인 숙제였다. 철창 속 독꽃은 미쳐 날뛰기 직전이었다. 그의 악행을 낱낱이 담은 스파이 박순자의 자백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되며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막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그는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훗날을 도모하려 발버둥쳤다. 그의 추악한 집념은 꺾일 줄 몰랐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든 또 다른 폭탄이 마숙에게 전해졌다. 독꽃이 과거 술도가의 비법 누룩 제조법을 훔치려 했던 사실이 내부 고발자의 낡은 서류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서류에는 독꽃이 누룩장인을 매수하려다 실패한 뒤 다른 계획을 세운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쌀벌레 조작만이 아니었어. 마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오씨 가문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과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독꽃의 악행에 치가 떨렸다. 오천수가 무겁게 물었다. 이 증거 어떻게 할까요? 마숙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우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독꽃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할지도 몰라요. 섣불리 공개했다가 술도가의 역사에 흠집을 낼 순 없어요. 독꽃이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잔재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호텔 창립 기념 파티날이 밝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음악과 최고급 요리가 어우러진 연회장. 그 중심에는 공식 만찬주로 당당히 자리 잡은 장광주 막걸리가 있었다. 한동석 회장의 옆에는 그가 직접 고른 푸른 드레스를 입은 마숙이 파트너로 서 있었다.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과 기쁨이 넘쳤다.
마 대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동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숙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회장님이 골라주신 드레스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하객의 시선이 쏠렸다. 저 여자가 독수리 술도가 대표인가? 한 회장님 파트너라니 보통 싸이가 아니네. 쌀벌레 막걸리라던 그 회사가 완전히 날아올랐네. 공주실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딸, 이제 고생 끝이야. 저렇게 잘 어울리는데. 동석은 마숙을 에스코트하며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숙 대표입니다. 우리 LX 호텔의 소중한 파트너죠. 그의 목소리엔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마숙 역시 당당히 인사를 나누며 장광주의 우성을 알렸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티장 한쪽에선 옹수와 옥분이 다정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연인 사이였다. 옥분은 흥수의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축하하며 그의 팔을 꼭 끌어안았다. 오빠, 아까 사람들 반응 봤어요? 완전 최고였어요. 다 네 덕분이야, 옥분아. 흥수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연회장을 더욱 따뜻하게 밝혔다. 오강수와 한범은 파티 진행을 돕느라 분주했다. 행사 상황을 체크하고 하객을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강수씨, 저쪽 테이블에 음료 좀 추가해주세요. 네, 봄씨. 바로 처리할게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료이자 마음 깊이 의식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범수는 세리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교수와 제자라는 벽,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독고체 문제로 갈등했다. 그녀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걱정과 연민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편 파티가 무르익던 순간 한동석은 마숙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 대표, 괜찮다면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습니까? 마숙은 당황했지만 그의 내민 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플로어 중앙으로 나아가 천천히 왈츠를 시작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동석의 리드에 따라 우아하게 움직이는 마숙,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동석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춤이 끝난 뒤 동석은 마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 대표, 오늘 내 파트너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특별한 밤이 됐어요. 마숙은 그의 진심에 가슴이 뛰었다. 저야말로 영광이에요, 회장님.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파티장 입구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독고체 변호인이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동석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마 대표, 독꽃 회장이 구치소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파티장의 화려한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독꽃의 위기는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경찰 조사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전부 독꽃 회장이 시켰어요. 돈으로 저를 매수하고 아픈 제 아들을 빌미로 협박했죠. 그녀가 내놓은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는 독꽃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형사들은 즉시 독꽃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차가 신라주조 본사 앞에 멈췄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형사들이 영장을 제시했다. 독꽃학,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독꽃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마숙이 꾸민 음모야. 그는 발악했지만 형사들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피할 수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고
한때 주류업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돛꽃이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은 실시간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장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공포를 느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돛꽃의 몰락은 그녀의 몰락이기도 했다. 과거 돛꽃과 함께 저지른 술도가 자금 횡령 사건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있다간 나도 감옥행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의 발길은 자꾸만 LX 호텔 로비로 향했다. 멀리서 디자인팀 사무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한봄과 웃으며 대화하는 오강수의 모습이 들어왔다. 강수야, 내 아들. 가슴이 미어졌다. 버리고 떠났던 아이. 이제 와서 어미라 나설 수도,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없었다. 눈물을 삼키며 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다가가지 못하고 애타는 눈길만 보냈다. 떠나기 직전 장미는 품에서 오래된 아기 옷을 꺼냈다. 강수가 태어났을 때 입혔던 것일지도 모르는 그 옷을 그녀는 로비 구석 화분 뒤에 몰래 숨겨두고 떠났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라며 어쩌면 이것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속죄였다. 독수리 술도가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돛꽃의 음모가 밝혀지자 소비자들의 오해가 풀렸고 정직하고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한 술도가에 대한 응원이 쏟아졌다.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마숙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번 일로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동석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마 대표와 가족들이 잘 해낸 덕분이죠.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병원 팔찌에 적었던 소원 이행 각서였다. 마 대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원이요? 회장님이 저한테요? 동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의 장광주를 공식 만찬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마 대표가 제 파트너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마숙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선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회장님, 그게 소원이세요? 술도가엔 좋은 기회지만 제가 파트너라니. 그게 제 소원입니다. 동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숙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엔 설렘 가득한 공기가 흘렀다. 한편 오범수는 세리의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아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는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교수와 제자라는 벽, 돛꽃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세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버지 일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세리 씨, 괜찮아요? 범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괜찮아요, 교수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대화 속에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그때 장미가 나타나 세리의 팔을 잡았다. 세리야, 여기서 뭐해? 한결 도련님이 기다리신다. 그녀는 범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세리를 데리고 사라졌다. 범수는 멀어지는 세리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오응수와 옥부는 연인의 풋풋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옥부는 흥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디션 정보를 알아보고 의상까지 챙겼다. 오빠, 내가 도와줘서 다시 힘내는 거지? 옥부나, 네 덕분에 내가 최고야. 흥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옥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오강수는 LX 호텔 디자인팀에서 성실함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특히 한본과의 협업은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
야근 중 잠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강수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봄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봄 씨 도움이 컸죠. 강수는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수의 출생에 얽힌 잔인한 비밀과 그 열쇠를 쥔 장미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로 도피한 줄 알았던 장미는 아직 한국에 숨어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독꽃은 구치소에 갇혔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제 시작이었다.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었다. 마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향하는 듯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비밀과 갈등의 씨앗은 다음 폭풍을 예고했다. 갑작스럽게 터진 뉴스. 독수리 술도가에서 쌀벌레가 득실거리는 자료 발견. 마숙은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술도가의 위생 문제를 비판했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양조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했다. 마숙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가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오장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판이었다. 술도가 사무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천수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뒤졌다. 형수님,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노린 겁니다. 영상 조작 냄새가 나요. 마숙은 날카롭게 물었다. 조작? 누가 왜 우리를... 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독꽃, 그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숙의 눈이 커졌다. 신라주조 회장이? 설마 이렇게까지? 같은 시각 신라주조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독꽃은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 독술이 술도가는 끝이야. 그는 느긋하게 전화를 들었다. 스파이 잘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긴장한 듯 낮았다. 회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독꽃은 웃음을 터뜨렸다. 위험? 내가 누군데? 이번엔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여 완전히 끝장낼 거야.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독수리 술도가와의 오랜 앙금이 이번 기회에 폭발한 것이다. 술도가로 돌아온 마숙은 직원들을 모았다. 모두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쌀벌레를 썼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오장수 사장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마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낸다. 그날 밤 오강수는 공장 CCTV를 꼼꼼히 확인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던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형수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마숙과 천수가 달려왔다. 화면엔 임시직 직원 박순자가 누룩 작업 중 몰래 쌀 자루를 들여와 촬영하고 창고에서 뭔가를 섞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가 스파이였어. 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독꽃이 보낸 게 분명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날 마숙은 박순자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 문 앞에서 순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마숙은 단호하게 물었다. 누가 시켰죠? 독꽃 회장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결국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독꽃 회장이 돈으로 협박하며 쌀벌레 자루와 곰팡이균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어디까지 더러운 짓을... 한편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독수리 술도가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의 눈빛은 막.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 대표가 이런 일을 겪는데 내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그는 비서를 불러 단호히 지시했다. 술도가 관련 자료 전부 모아 언론사에도 연락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건가요? 동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마숙을 향한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한편 마숙은 천수, 강수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박순자의 진술, 곰팡이균 분석 결과까지.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걸로 기자회견을 열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강수는 걱정 어린 얼굴로 물었다. 형수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마숙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믿게 만들어야죠. 우리 술도가의 명예는 내가 지킬 거예요. 기자회견 날 LX 호텔 컨퍼런스룸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마숙은 단상에 올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독수리, 술도가는 정직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영상과 독꽃의 지시를 폭로했다. 화면에 순자가 쌀자루를 들여오는 장면이 재생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신라주조 독꽃 회장의 음모입니다. 마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렸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독꽃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게 맞나요? 마숙은 차분히 답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회견장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동석은 미소 지었다. 역시 마 대표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한결을 통해 식품 안전 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보고서는 장광주가 최고 품질임을 증명했다. 한결이 말했다. 아빠, 이 자료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어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독꽃이 숨을 곳은 없어.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독꽃은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여자가 감히 그는 스파이 순자에게 전화했다. 입 다물어! 돈 더 줄게! 하지만 순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 더 못해요.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독꽃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날 저녁, 마숙은 술도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장수씨, 우리 아직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공주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광수가, 넌 잘할 거야. 우리 다 같이 버틸 거야. 마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반드시 이겨낼게요. 한동석은 병원에서 받은 신체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마숙과 함께 있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느낌에 당황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창밖을 보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같은 시각, 독꽃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선다. 그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시했다. 술도가 공장을 망가뜨릴 방법 찾아.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긴장한 듯 떨렸다. 회장님, 이번엔 너무 위험합니다. 독꽃은 차갑게 웃었다. 위험? 내가 지면 다 끝이야. 무슨 수든 써. 마숙은 공장으로 돌아와 직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이제 반격을 시작해요. 그녀는 새로운 장광주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엔 더 깨끗하고 완벽한 술을 만들 겁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강수는 힘껏 외쳤다. 형수님, 우리 다 같이 해낼게요! 그 순간 공장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어섰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마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다. 여기 문 닫을 시간이야, 아줌마. 마숙은 주저하지 않고 외쳤다.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천수와 강수가 그녀 옆으로 섰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경찰을 부른 걸까? 남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마숙은 단호히 말했다.
너희 뒤엔 독꽃이 있지. 다 알고 있어. 한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뭐? 독꽃? 내가 뭘 안다고. 마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맞받았다. 너희가 보낸 스파이 박순자 이미 다 불었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천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형수님 말씀 안 들려? 당장 꺼져! 강수는 주먹을 쥐고 숨을 고르며 버텼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며 공장 바깥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었다. 마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서 더 까불면 끝장이야. 경찰 2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마숙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장을 망치려 했어요. CCTV에 다 찍혔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모두 손들어 신분증 꺼내세요. 한 남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동료가 말렸다. 그만해, 더 엉망되기 전에. 그들은 마지못해 손을 들었다. 마숙은 천수와 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들 고마워요. 잘 버텼어요. 천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형수님, 저희가 지킬 거예요. 강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술도가 절대 안 무너져요. 경찰이 남자들을 연행하며 물었다. 누가 보냈지? 사실대로 말해. 한 남자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독꽃 회장이. 더 말하려던 순간 동료가 눈짓으로 막았다. 마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다 녹화됐어요. 숨길 생각 마세요.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공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숙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무서웠죠? 그래도 우린 이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적이 가까이에 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쩌실 건가요? 마숙은 단호히 답했다. 법대로 할 거예요. 독꽃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날 밤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동석의 눈썹이 올라갔다. 소동? 마 대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무사하시고 경찰이 처리했어요. 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비서가 놀라 물었다. 지금요? 밤늦게 가시면. 동석은 단호히 말했다. 가야 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술도가에 도착한 그는 공장문 앞에서 마숙을 만났다. 피곤한 얼굴에 마숙이 그를 맞았다. 회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동석은 걱정 어린 눈으로 물었다. 마 대표, 괜찮아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마숙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회장님. 다행히 무사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근데 독꽃이 이번에도 손을 썼어요. 동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인간 어디까지 갈 건지? 마숙은 동석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엔 CCTV 영상과 순자의 진술서가 쌓여 있었다. 이게 오늘 나온 증거예요. 독꽃이 사람을 보내 공장을 망치려 했어요. 동석은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마 대표, 내가 도울게요. 법적 대응, 언론 뭐든 지원할게요. 마숙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 대표가 힘들어하는 걸 못 보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마숙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동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자료 정리나 같이 해볼까요?
마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회장님도 우리 팀이죠.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증거를 정리했다. 마숙은 동석의 꼼꼼한 모습에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렇게 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동석은 농담처럼 답했다. 대표가 워낙 잘 이끌어서지. 그들의 대화는 가볍지만 따뜻했다. 공장 밖은 어두웠지만 사무실엔 희망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시각 신라 주조의 독꽃은 비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새로운 스파이가 서 있었다. 박순자가 배신했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독꽃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스파이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번엔 뭐부터 할까요? 독꽃은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심장을 뽑아 그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스파이가 침을 삼키며 물었다. 심장이요? 그게 뭔데요? 독꽃은 낮게 웃었다. 마광숙이야. 그녀만 없으면 다 끝이야. 다음날 아침, 마숙은 공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직원들은 힘차게 박수쳤다. 하지만 공장 한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강수가 급히 달려와 외쳤다. 형수님, 누룩 창고에서 이상한 연기가. 마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당장 확인해. 그녀가 창고로 뛰어가는 순간 문이 쾅 닫혔다.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마숙은 숨을 삼키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문 열어.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마 대표, 여기서 끝이야. 창고 안으로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다.